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의 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서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이 현대차에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첫 판례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성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어떤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조합원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아닌 파업과 관련한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참여 정도 등을 각기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쟁의 행위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달리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내용과도 사실상 맞닿아 있는 판결로도 해석되는데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이어지는 하급식 판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산 공장 1, 2라인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이후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서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위법한 쟁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해서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유사한 소송은 물론 정치권의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지요. 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정례해고에 맞서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한 뒤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서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서 총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의 돈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당시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